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 경제브리핑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JTBC가 빚을 못 갚으면서 중앙그룹 전체가 법정 관리에 들어간 충격적인 소식, 그리고 반도체가 잘 팔려서 세금이 16조 원이나 더 거칠 거라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바다가 아닌 땅에서 김을 키우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JTBC를 아시죠? 손석희 앵커로 유명했던 그 방송사인데요. 이 JTBC가 지난 12일에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빌린 돈 206억 원을 만기에 갚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JTBC 하나가 무너지니까 도미노처럼 중앙그룹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중앙홀딩스,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 P&I까지 총 5개 계열사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정 관리를 받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는 건데요. 핵심은 바로 스포츠 중계권입니다. 콘텐트리중앙이라는 중앙그룹 계열사가 피파 월드컵 중계권을 따내는데 1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00억 원을 쏟아부었어요. 거기에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올림픽 중계권, 2030년까지의 월드컵 중계권까지 합치면 약 7천억 원 규모의 돈이 중계권에 들어간 겁니다. 이걸 비유하자면요. 작은 식당을 하는 사람이 프랜차이즈 전국 계약을 한꺼번에 따놓은 것과 비슷한 거예요. 계약은 따놨는데 가게를 차릴 돈도 운영할 여력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문제는 이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에 되팔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였는데 잘 안 팔린 거예요. 동계올림픽 중계권을 지상파 3사에 재판매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월드컵 중계권은 KBS에 140억 원에 겨우 팔았지만 MBC와 SBS에는 팔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OTT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TV 광고 수익은 계속 줄어들었고요. 수년간 영업 손실이 쌓이면서 자체적으로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바닥난 거죠. 이제 진짜 심각한 부분인데요. 이 사태로 돈이 묶인 투자자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사모펀드만 4,300억 원이 묶였어요. JKL 파트너스가 2021년에 콘텐트리중앙 전환 사채를 1,000억 원어치 인수했고, 한국투자P도 지난해 300억 원 규모를 추가로 매입했는데 주가가 폭락하면서 주식으로 전환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 피해 규모도 7,900억 원에 달하고요. 중앙그룹 전체로 보면 총 2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자자 자금이 위험에 처한 겁니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이 돈들은 전부 회생 채권으로 묶여서 동결됩니다. 회사가 정상화되면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JTBC 임직원들은 이미 법인카드 사용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요. 먼저 JTBC 시청자분들은 당장 방송이 중단되진 않겠지만 프로그램 제작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메가박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교훈은 기업이 자기 체력에 맞지 않는 무리한 투자를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디어 산업처럼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에서 대규모 투자를 할 때는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중앙일보는 별도로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계열사 매각이나 인력 구조조정 등 아픈 과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반도체 경기가 정말 좋거든요. AI 열풍 덕분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찍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정부한테 엄청난 세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느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세수를 보니까 지난 4월에 통과된 추경 당시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16조 1천억 원이나 더 많은 세금이 거칠 전망이라는 겁니다. 16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약 59조 원 정도 되거든요. 16조 원이면 국방 예산의 4분의 1이 넘는 돈이 예상보다 더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이 초과 세수의 1등 공신은 법인세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좋으니까 법인세를 많이 내는 거죠. 반도체 한 분야가 국가 재정까지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까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5일 재경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래를 대비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어려운 분들이 좀 살아갈 수 있게 지원도 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방향인데요. 첫째는 미래 대비입니다. 구 부총리는 제2, 제3의 반도체가 될 산업을 키우는 게 재경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했어요. 지금 반도체가 잘 나가지만 이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바이오나 우주항공 같은 새로운 먹거리를 키워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정부 내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이나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이 돈을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는 양극화 해소예요. 사실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이건데요. 수출은 역대 최대를 찍고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청년 고용률은 오히려 2.4%포인트나 떨어졌거든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구 부총리도 우리 청년들 얼마나 답답한가라며 청년 창업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논의는 국회에서도 뜨거운데요. 조정식 국회의장은 구윤철 부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반도체 호황 초과세수가 흥부의 박씨가 되어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소수의 대기업에만 이익이 집중되지 않고 국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이 와중에 하나 주목할 정책이 있는데요. 바로 6월 22일에 출시되는 청년 미래적금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이 3년 동안 매달 최대 5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얹어주는 제도인데요.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를 정부가 추가로 넣어줍니다. 3년 만기 때 최대 2,255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어요. 가입 조건은 개인소득연 7,500만 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 청년 도약계좌 가입자도 이번 첫 가입 기간에 한해 갈아탈 수 있다고 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망을 말씀드리면요. 초과세수를 어떻게 쓸지를 놓고 정치권에서 상당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복지 확대를 원하는 쪽과 미래 투자를 강조하는 쪽, 국가 채무를 줄이자는 쪽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텐데요. 어떤 방향이 됐든 이 16조 원이 일회성 선심성 지출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쓰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여러분 김 좋아하시죠? 밥 위에 올려 먹는 그 김이요. 이 김이 요즘 대한민국의 효자 수출품이라는 거 아시나요? 먼저 숫자부터 보면요. 2025년 한국 김 수출액이 1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조 5천억 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미국, 일본,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까지 K김의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김을 검은 반도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앞으로 공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 김이 잘 자라지 못하거든요. 2025년에는 기상 여건이 좋아서 생산량이 71만 7,880톤으로 전년 대비 30%나 늘었지만 올해는 기상 여건이 평년으로 돌아가면서 생산량이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농사를 짓는데 날씨에 100% 의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올해는 비가 잘 와서 풍년이었지만 내년에는 가뭄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수출은 매년 늘어야 하는데 생산은 하늘에 맡기고 있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게 바로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이 충남 천안에 육상양식 김상업화 시설을 오는 8월에 착공한다고 밝혔어요.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고 여기서 생산된 김을 2028년부터 비비고 김 제품으로 국내외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육상양식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바다가 아닌 땅 위에서 김을 키우는 겁니다. 전용 수조에 바닷물을 채우고 영양액과 온도, 빛을 최적으로 조절해서 사계절 내내 김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해수 온도가 올라가든 태풍이 오든 상관없이 균일한 품질의 김을 연중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게 최대 장점이죠. CJ제일제당은 이 기술에 오래 공을 들여왔는데요. 2018년에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김 육상양식 기술 개발에 착수했고 2021년에 3톤 수조에서 배양에 성공했습니다. 2022년에는 전용 품종까지 확보했고요. 약 8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드디어 상업화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바다에서 키우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수조를 만들고 바닷물을 순환시키고 온도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아직까지는 숙제입니다. 하지만 정부도 김 산업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어요.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김 수출 18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공급망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마른 김 수요가 2030년에 2억 1천만 속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시장은 충분히 크다는 판단이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육상 양식이 상용화되면 김 가격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김 양식이 겨울철에 집중돼 있어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크거든요. 사계절 생산이 가능해지면 가격도 안정되고 품질도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CJ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 기업들도 육상 양식 기술에 뛰어들고 있어서 앞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 뉴스 모두 미래를 대비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중앙그룹은 무리한 투자로 미래를 잃었고, 초과세수 논의는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김육상양식은 기후변화라는 위기에 기술로 미래를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코노클립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